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3일이고요.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다 끝이 났고, 지금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리포트 개수가 많이 적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에서만 리포트들이 몇 개 올라와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이 일어나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리포트는 테이펙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 테이프 전문 업체로 2003년에 유니랩이라는 식품 포장용 랩 시장에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전자 소재용 테이프 시장에도 진출하여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OLED 같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16년에는 한솔케미칼이 이 동사를 인수함에 따라서 다양한 전자 소재용 테이프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전자재료용 테이프, 그리고 식품 포장용 랩, 또 친환경적인 소비재 상품까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전자재료 부분이 53.2%, 유니랩이 24.6%, 소비재 부분이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재료 사업 부분 중에서는 2차 전지용 테이프가 올해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전지용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5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우호적인 가격 하에서 물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물량 증가는 테슬라 등 전기차용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 거래처의 점유율 상승 등에서 비롯될 것이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용 2차 전지의 경우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출시하는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동사 매출 성장의 지속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재 사업 부분에서는 종이 빨대 같은 이런 친환경 상품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향후 친환경 소비 트렌드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 상품 라인업 등이 확대되면서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PER 16.8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 2차 전지 관련 및 소비재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2차 전지 업체로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서 친환경 상품 라인업에 대한 성장성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안 좋은 조금 주가 추이를 보이다가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오리온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신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월마다 이런 실적을 공표하는 것으로 조금 유명한 기업인데요. 7월 성장률을 먼저 살펴봤을 때 법인 합산으로 매출액은 2%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영업이익은 9.3%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한국, 베트남, 러시아의 견조한 현지 지배력이 유효했고, 특히 3월 이후에 베이스 효과로 주춤했던 중국이 회복 구간에 접어들었음을 보이는 영업 실적을 시현했다고 합니다. 3분기 스낵 성수기에 따른 볼륨 성장, 그리고 파이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전략 구사할 가능성에 추가적으로 4분기부터 역기저 부담 해소, 그리고 경소상 간접화, 전환 효과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의 흐름과는 다른 주가 방향성을 기대해도 좋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재난지원금 소진 관련 이런 역기저 효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낵, 건기식, 간편 대용식 등 신제품이 더해지면서 외형 성장을 시현을 했고요. 여타 경쟁업체의 베이스 부담 관련 역성장과는 다른 시장 지배력 확대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도 신제품 그리고 신규 카테고리 추가가 원활하고 추가 영업 실적 기여 또한 기대된다고 하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월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이어진 저조한 소비 경기와 역기저 부담, 그리고 경소사 간접화 전환 관련 영향이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소 저조한 대외 변수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에도 3분기는 스낵 성수기, 그리고 신제품 출시 등 물량 성장에 따른 레버러지 확대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 내 추진되는 파이 카테고리 내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 그리고 유통망 재정비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실적 눈높이 상향 조정이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적어 주셨고요. 특히 중국 시장 내 파이의 경우 높은 시장 지배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도 견조한 수요 및 변동비 통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및 채널별 물량 확대 전략과 가격 인상 전략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추가 영업 실적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 관련 베이스 부담, 그리고 원재료 단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수요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역기저에 대한 큰 산은 넘었다는 판단입니다. 3분기 재차 성장하는 시점인가 동시에 가격 인상 등 지배력을 이용한 실효성 높은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매수기의 모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동종업체 대비 20% 이상 할인된 밸류에이션 또한 정상화되는 등 선순환에 따른 주가 우상향 흐름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일기획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너무 좋았던 실적 성장세에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동사의 실적 성장은 매체 대행 관련 ATL, 매출 총이익이 연간 2,400억 원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 영역이 추가되면서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전염병 확산 이후에 디지털 채널과 신규 마케팅 확대에 대한 니즈는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은 디지털 사업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은 이 동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사 대비 매출 총이익 규모가 약 2배 큰 동사가 1위 사업자로서 받아오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다시 반영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네, 동사의 3분기 실적으로 매출 총이익 3,091억 원, 영업이익은 671억 원을 전망한다고 하고요. 이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와 해외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7%, 그리고 12.6%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디지털 마케팅은 이미 동사의 견고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최근 수주한 신규 비계열 광고주들도 디지털 중심의 물량 대행에 대한 니즈가 큰 광고주들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3만 1,000원으로 높여서 제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올해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각각 14배, 1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들의 마케팅 예상 이동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점은 멀티플 상향 요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핀테크 보안 관련 업체인 아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공사는 핀테크 보안, 인증 및 플랫폼 서비스와 더불어서 스마트 금융 등 용역 제공, 또 티머니 솔루션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테크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OTP, 사설 인증서 등을 통해 고객이 숫자 6자리의 핀 또는 지문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핀테크 플랫폼은 SK텔레콤 그리고 KT, LGU 플러스 등의 휴대폰 인증 플랫폼인 패스, PASS라고 불리는 패스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패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의 영업점 수의 감소, 그리고 국내 모바일 뱅크 이용자 수의 증가 등 모바일 채널 중심으로 금융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모바일 시장 기반으로 한 핀테크 보안 솔루션 시장의 성장성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의 핵심 기술은 스마트폰 내 특수 보안 공간을 통해서 높은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별도 기기 없이도 강력한 보안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보안 솔루션 경우 구축 및 유지 보수 매출뿐만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받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매출 창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보안 인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하에서 동사는 대형은행, 그리고 증권사 등을 주축으로 한 레퍼런스 바탕으로 핀테크 보안 솔루션의 신규 거래처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의 모바일 OTP 라이선스 구매 등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패스, 인증서 또한 간편 인증 수단으로 이용 기간 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 카드사, 은행,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서 통합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대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종 데이터 간 결합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이용자가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으고 또 이관할 때 본인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인 인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안 인증 체계 구축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 증가로 동사의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 하나인 월덱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먼저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에 설립된 반도체 공정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이 아닌 전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을 실리콘, 쿼츠, 그리고 파인 세라믹 등의 소재로 제작을 하여서 국내외 장비사 또는 소자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동사는 반도체 관련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 이외에도 인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등 거래처 다각화 등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액 445억 원, 영업이익은 93억 원으로 매출 상승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수율 등 신규 설비의 앙정화 과정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 생산 라인인 1에서 4동의 설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 신규로 5동 설비를 추가함에 따라서 수율 등 신규 설비의 안정화 과정으로 비용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신규 설비의 안정화 과정 등이 일단락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신규 고객사 신규 제품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인텔 등 해외 고객사 신규 제품 등이 가세가 되면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구미 5공단에 400억 원을 투입해서 캐파 증설을 할 예정인데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캐파 증설 효과가 가시화로 매출 성장의 지속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동사의 주가는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PER 9.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처 및 품목 다각화를 통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파 증설로 매출 성장의 지속성을 높여나가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